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례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 8단원 2차 방정식.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요. 수학 상편의 마지막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입니다. 자,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그 중에서 이제 2차 방정식. 고1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2차 방정식이야. 선생님 3, 4차 고차 방정식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3, 4차 고차 방정식 그냥 푸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고요.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게 2차 방정식이고 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뭐 구단원 같은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학 상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게 바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데 판별식은 이 한글의 의미 자체가 뭔가를 판정한다는 뜻이야. 판별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복잡한 막 계수들 있잖아. 이것들이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 방정식의 근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줄여서 이제 뭐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것을 약자를 따가지고 D라고 표현하는데 그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고 이걸 배우는 겁니다. 뭐 중학과정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학과정에서는 허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등과정에서 우리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허근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 단원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 그런데 그 이론이 이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있는 개념하고 같이 융합이 되어서 굉장히 고급 문제들을 만듭니다. 문제 풀다 보면 막 인수분해도 나오고요. 뭐 곱셈 공식도 나오고요. 식변형하는 것도 나오고요. 저 앞에 뭐 나머지 정리도 나오고요. 인수정리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판별식. 그러니까 이런 거야. 판별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a는 0이 되면은 안 돼. 이거 왜 그래? 이거 여기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 최고차에서 0이 아닌 어쨌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근의 공식을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X는 2A분의,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까? 만약에 B라고 하는 게 짝수야. 2B 프라임으로 이렇게 요 B라고 하는 게 짝수가 되면은 요 X는 뭐 이렇게 표현한 거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중에서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아까 디스크리미넌트 약자를 닦고 D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요 D, 다시 말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근은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항상 두 개가 나오는 느낌이야. 두 개가 나오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 루트 안이 0이면 어떻게 될까? 2A분의 마이너스 B 끝이야. 그래서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D가 0이면은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나옵니까? 한 개 나옵니다. 그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D가 0이면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근은 조금 더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같은 근은 두 개입니다.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1의 제곱은 0이란 방정식의 근은 x가 얼마입니까? 1이지. 근이 한 개인 거예요. 중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이런 거죠. 이게 x-1 곱하기 x-1은 0이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근은 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야, 두 개. 2차 방정식이 있어가지고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뜻이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D가 0보다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은 이 루트 안이 0보다 크면은 어쨌든 이거는 마이너스 B 뿔마 어떤 값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이 아니라
두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루트 얼마랑 마이너스 루트 얼마. 그리고 만약에 D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이제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허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부르고요. 그 허근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그리고 고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아까 쌤이 A가 0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 모든 전제 조건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개수 A, B, C가 전부 다 실수인 것만 다루게 됩니다. 정석교재 이제 일부는 개수가 허수인 게 있어. 그 개수가 허수인 게 있는 경우는 뭐 이런 게 이제 아닐 수 있어요. 하나가 실근, 하나가 허근일 수도 있습니다만 개수가 실수인 경우는 무조건 두 실근 또는 두 허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근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실근 안에는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고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자, 이게 이번 단원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판별식을 활용하면 뭐가 좋냐? 굳이 2차 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최소한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를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제곱 마이너스 ac만 가지고도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건 줄여가지고 d 나누기 4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국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어차피 요것의 부호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값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 또는 요걸 갖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번 단은 끝입니다. 알겠죠? 이번 단은 볼륨이 좀 작죠? 네. 자, 정석 교재 내용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에 보면은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차 방정식 근의 판정, 판별, x에 관한 2차 방정식 단 a, b, c는 실수이고 a가 0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 있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 어디 들어가 있을까? 문제가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건 이미 2차란 뜻이지. a가 0이면 2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말 안에 a가 0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학 과정에는 요 x제곱 앞의 개수가 숫자인 걸 주로 배우는데 고등 과정은 이 x제곱 앞의 개수가 문자인 걸 배우게 됩니다. 문자인 걸 배운다는 뜻은 그 문자가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문자가 있을 때는 그 문자를 항상 최고차항 개수가 0인지랑 아닌지를 기준으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에 성립합니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ac를 부호를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와, 이게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 방정식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되면 안 돼? m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m이 0이면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m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자, 요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지금 작죠? b-의 제곱 3-m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4m이 되고요. 요 값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풀어야 돼. 자,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등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 부등식을 중학과정에 배웠는데 그 중학과정에 배운 것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1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등식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뭐 미리 선행하는 학생들은 배운 사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로 이 2차 부등식은 풀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야. 어디서 배우느냐? 수학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이 2차 부등식을 다룬 단원이야. 뭐 14단원, 15단원 정석 교재의 수학원 상편에, 수학 상편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2차 부등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이걸 푸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것들을 깊이 있게 풀려면 또 굉장히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판별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0보다 크다 작다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할 거야. 이 정석 교재의 구성도 마찬가지고 2차 부등식을 푸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쌤이 지금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내용은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 2차 부등식을 간단하게 푸는 것만 알고 여기서의 메인은 바로 판별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니까 이걸 풀 때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오면 이걸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요것만 여러분이 익히시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 대한 더 전반적인 내용은 뒤에 14, 15단원 공부를 할 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 설명해서 잘 보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 어떻게 푸냐면요. 일단은 무조건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푸는 건 똑같아요. x-3에 x 플러스 1에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푸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부등식이니까 이게 양수, 음수의 그 부호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하고 이렇게 생긴 덩어리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양수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거나 또는 얘도 음수이고 얘도 음수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이게 0보다 크냐 작냐는 뭐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냐면은 요 x값이 3보다 크냐 작냐, 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판정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x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x가 마이너스 2라고 3을 기준으로 요 값의 양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만약에 요 구간에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에다가 3을 빼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있으면 x 플러스 1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역시 음수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음수, 요 x가 이 구간에 있으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요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 답이 되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값이나 요런 값이 돼버리면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 구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가 되면은 요 값은 양수, 요 값은 음수가 되므로 0보다 크다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이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 3보다 크니까 이 값도 양수, 이 값도 양수가 되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 식이 이렇게 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그러니까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외우는 겁니다. 최고차 계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0보다 크다와 0보다 작다를 풀게 되면은 요 식은 인수분해랑 동일하죠. x-3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걸 푸는 건데 역시 동일하게 세 급으로 나눠 푸는 거야. 마이너스 1, 3. 근데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음수이거나 얘가 음수이고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족하는 영역은 이 영역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방금 앞에서 확인했었죠. 따라서 풀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네, 3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하는 건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요 2차 부등식의 인수분해에서 0보다 크다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 것보다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요게 답입니다. 반면에 0보다 작다가 나오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가
답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해봐봐. 연습. x-1에 x-10이 0보다 작아. 이거 풀어봐. 답이 얼마입니까? x는 1과 10 사이. 이해되겠어요? 와, 쌤, 이거 만약에 등호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요게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등호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진 않아요. 부등호의 방향을 잘 보시고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 작으면 사이 값이고 크면은 바깥쪽, 다시 말하면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큰 것, 작은 것의 특징은 뭡니까? 이게 0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자, 좋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이걸 푸는 거잖아, 지금. 이걸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n-1에 n-9가 나오고 이게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것보다 크거, m은 9보다 크다. 또는 m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이에요. 다만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m이 0이 되면 안 된다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쓰질 않고 m이 1보다 작으면서 m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이 말인 거지 지금. 수직선이 있으면 이게 m이라고 치면 이게 9라고 치면 이게 1이라고 치면 지금 9보다는 크고 또는 1보다는 작고 그러면서 0이 아니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도 사실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m은 9보다 크다. 자, 5월은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컴마 쓰면 됩니다. 그리고 m은 1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 또는 m은 0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됐죠? 자, 두 번째, 계속 2차 부등식 풀면 나와요. 문제 풀 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건 최고차함수가 1이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 맞죠? 자, 요것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중근 간단 말은 판별식이 0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최고차함수가 b가 좀 짝수기 때문에 b-의 제곱 m-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b 이퀄 0을 풀면 되는 겁니다. 와, 문자가 a, b, m 너무 복잡하지만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요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m에 관한 뭐란 뜻이야? 항등식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m의 제곱, a제곱. m의 제곱, a제곱 사라지네. 그럼 여기는 뭐 남습니까? 1 남고요. 마이너스 2am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m 남고요. 마이너스 2a 남고요. 플러스 2b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이 뭐라고?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m이 있는 항이 두 개가 있네. m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계수비교법에 의해서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고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얼마입니까? 1이고요. b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가요? 네, b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자, x에 관한 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최고차함 계수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는 기본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야. 되겠어요? 됐을 때 이게 각각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단 a, b, c는 실수이다. 요 조건 되게 필요해. 이게 안 되면은 아까 말했던 논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부 문제만 뒤에 연습 문제 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이건 당연히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성립할 때 1번 요것의 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의 근을 판정하는 방법은 요것의 판별식 확인해 보면 되겠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되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에 되는 거니까 이것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C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 느낌은 아니 얘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다 앞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8단원에서 배운 개념은 판별식과 근의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 뿐이고요. 나머지 모든 문제에는 그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고등학교 수학의 중학과 다른 점은요. 중학교 과정은 A단원 배우고 끝. 그 다음 B단원 새로 배우고 끝. 이런 느낌인데 고등과정은 쌓아나가는 개념이야. 근데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인수분해 배웠어. 곱셈 공식 배웠어. 나머지 정리 배웠어. 2차 방정식 배웠어. 2차 부등식 배웠어. 모든 과정에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물어보는까지는 알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판별식이 끝이 아니라 앞에 배웠던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곱셈 정리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기를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구하지? 이식과 이식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왠지 우리 느낌이 음수네 뭔가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음수가 아닐까라고 그냥 하는 거는 이거는 수학이 아니지. 그치? 논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백업이 돼야 돼요. 뭐지? 얘도 음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인생은 도 아니면 뭐, 음수 아니면 양수, 흑 아니면 백 이런 느낌을 하면 안 돼. 에? 이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적이 있는 개념이 있을까를 보는 거야. 근데 있어. 잠깐 볼까? 자, 보세요. 이런 거 기억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싶어야 돼. 기억납니까? 이거 인수분해하고 나면은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거 뭐 증명됐었죠 앞에. 여기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느낌. 지금 공부했던 내용이 요거하고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C, B제곱 마이너스 CA, C제곱 마이너스 AB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을 앞에 1단원에서도 공부했잖아. 바꿀 수가 있었지. 2분의 1의 괄호 열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그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실수기 때문에 ABC가 제곱 더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노란색이 무조건 양수란 뜻이야. 0이거나 0보다 크다는 뜻이야.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잘 봐봐. 저 밑에 신 부분이 이것과 요거를 더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얘가 음수면 얘가 무엇이 돼야지만이 요거 3개 더한 값이 0 이상이 될까? 무조건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0도 안 돼. 왜냐면 얘가 음수 0이 되면 싹 더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 조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요거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 얘기했어요? 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판별식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름 정리하시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죠.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C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된 값이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야. 아까 A제곱 마이너스 BC도 음수고 뭐 B제곱 마이너스 AC도 음수고 C제곱 마이너스 AB도 음수고 아까 뭐 A제곱 마이너스 BC는 양수고 이걸 다 확인했지 지금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니까 요 식은 다 써볼게 그냥 B의 제곱 C의 제곱 2B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이렇게 됩니다. 특징이 요거 2bc고 요거 마이너스 bc니까 요거 두 개 연산하면은 사라지고 사라져서 플러스 bc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걸 이제 구하는 거야. 자, 요 근을 한번 옮겨 써볼게요. 옮겨서 선생님이. 자, 옮겨 써보겠습니다. 자, a 제곱 쓸게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ca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어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ca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b도 0보다 작다. 그리고 앞에 1번에서 a제곱 마이너스 bc는 0보다 크다. 요걸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서 형태를 찾아보는 거야. 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ca 보입니까? 오케이, 이 값은 음수야. 이 주황색은 음수야.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ab 보입니까? 역시 이 값도 음수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a제곱인데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c인데 플러스 bc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걸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의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bc가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bc는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c는 요건 양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c는 음수란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노란색 역시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이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지금 이게 뭘 구한 겁니까? 괄호 2번 문제 판별식을 구한 겁니다.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정답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의 가장 정직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적용하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번외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고난도 문제에 이런 개념들이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하겠습니다. 활용을 배우는데, 판별식을 활용하는 걸 배우는데 단편적으로 근의 개수를 활용하는 것은 뭐 사실 되게 쉽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를 실수 조건이나 완전 제곱식에도 이용할 수가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은 문제에서 뭐 이렇게 생긴 식이 좀 어색하지. 이 말은 보면 한쪽은 0으로 만들고 한쪽은 x, y를 싹 다 몰아놨다는 뜻이야. 이걸 뒤에 가서 뭐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걸 배우는 과정에서 이걸 뭐 음함수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냥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그냥 한쪽은 x, y 몰아놨고요. 한쪽은 0이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y가 실수 조건이 존재한다는 뜻은 이거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얘들아 간단하게 그냥 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뭐 y제곱 플러스 막 이게 는 0이란 이런 식이 있어. 이것들이 실근 x, y를 갖는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xy가 실수란 뜻이야. xy가 실수란 뜻은 요 식을 만족하는 xy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느낌이 이거 x에 관한 방정식이고 그와 동시에 y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냥 갖다가 쉽게 생각해서 x만 놓고 보면은 요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식은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얼마. 물론 이 네모 자리에 y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x만 놓고 보면은 2차 방정식 맞습니까?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문제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y라는 뜻은 xy가 실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 xy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x가 실근을 가지므로 이렇게 생긴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자, 좋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잘 몰라. 뒤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고 그냥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자, 요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어렵지는 않지만 2번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에 활용한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방정식이잖아. 요거는 그냥 2차 식이야, 식. 2차 식이란 말은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게 2차 식이야. 방정식은 는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그냥 2차 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게 2차 식이야, 식. 근데 요 2차 식이 요 위에 거는요. x-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은요. 이게 지금 숫자로 나오니까 되게 쉽잖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식은 보세요. 왜 완전 제곱식이냐고 물으시면은 요것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는영은 쌤이 임의로 놓은 겁니다.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2차식의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좌변이 x-2의 제곱이죠. 그 말 다시 말하면 는영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중근은 우리가 알기로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판별식은 조심해야 돼요. 판별식은 오직 방정식에만 씁니다. 방정식에만. 2차식에 쓰는 게 아니야. 방정식에만 쓰는 겁니다. 근을 판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2차식에서 d를 이거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판별식이 아니야. 이 d는 그냥 똑같은 d이긴 하지만 판별식은 아닙니다. 판별식은 2차 방정식만 쓰는 건데 2차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d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2차식의 d가 0이면은 fx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는영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게 숫자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는데 이제 문자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완전식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판별식은 아니야 이거 d는. 네, 좋습니다. 자, 요 내용이 뭔가 좀 어렴풋이 알듯 말듯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오케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수 xy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와 y가 있다는 뜻이야. xy는 실수라는 뜻이야. 그럼 이 식이 지금 방정식이잖아. 근데 x에 관한 방정식과 동시에 y에 관한 방정식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x만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5x의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0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식, 1차식 상수항 형태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x에 관한 방정식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정식의 x가 실수값이 있어 없어? 있잖아 문제가. 그 말은 이게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 x가 실근을 갖는 뜻은 요 식의 판별식, 요 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근을 가릴 수가 없잖아.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이제 풀다 보면 이거 부등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이제 구해볼게요. D나사는 B-의 제곱 이게 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6y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6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0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3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정리하니까 잘 보세요. 36에다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14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6y고요. 플러스 5, 4, 20이니까 플러스 56y고요. 상수항은 9에다가 우와 숫자 얼마 엄청나네. 9 빼기 5 곱하기 13은 얼마니? 5 곱하기 13은 65니?
그러면 또 56이네.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4로 묶어내니까 y-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x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14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y-2의 제곱은 양변을 음수나서가 부동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y도 실수지. 그러면 y-2도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완전 제곱식은 0 이상인데 이게 0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인 경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값이 양수인데 0 이상인데 0 이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식은 y가 2밖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럼 그때 x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y는 2를 원래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야. 이 값은 5y의 제곱. y에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0y. x지 x. 5x의 제곱. 마이너스 30x. 됐어요? 그리고 그 y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는 값은 40에다가 플러스 45. 는 0이 되고요. 요거 5로 약분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므로 x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x가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굉장히 고급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실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x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우는데 원칙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문제는요.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xy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x랑 문자랑 y랑 문자가 전부 다 있잖아. 이걸 풀려면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풀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수 조건이란 조건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어색한 내용이지만 연습하시고 이거 원래 어려운 부분이야.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8-4번까지 있죠? 네, 8-4번까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단 실수니까. 판별식은 아니야. 2차 식이잖아, 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어쨌든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0이 돼야지만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이 개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봤어. 어떻게 풀지? 이거 c-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c의 a-b가 0이 되면 돼. 이게 끝입니다. 단 A, B, C가 실수되기 전에 2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은 1차식에는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에 문자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요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이지만 이건 최고차항 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B-C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이거 정리하는 과정은 판별식이나 뭐 2차 방식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자,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은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은 플러스 4CA.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B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4CA랑 2CA 정리하게 되면 이거 A제곱 플러스 4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BC 그리고 플러스 2C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 식을 봤더니 얘가 이런 거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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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AB, 2BC, 2CA인가? 이거 갖다가 2B 전체의 제곱으로 보면은 이거 마이너스 2B 전체 제곱으로 볼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B 전체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은 재밌다, 그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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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그리고 2 곱하기 요거 맞네. 2 곱하기 이거 맞네.
2 곱하기 요거 맞네 플러스. 아, 이 식이 뭡니까? A-2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능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 식의 D 값이 0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0이란 말은 이 안쪽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A-2B 플러스 C는 0이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끝이고요. 반드시 요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바로 2차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요게 포함이 된 상태에서 얘를 찾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뭐 내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단답형 문제 같은 거나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요거 빼먹으면 그냥 틀린 거야, 원래.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중학과정은 이런 것들을 별로 한 적이 없는 이유가 중학과정은 전부 다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과정은 이렇게 문자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을 구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똑같아요. 이거 B-제곱 빼기 AC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제곱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3의 괄호 열고 AB, BC, CA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쉽다. 봐봐.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A. 3AB, 3BC, 3CA가 빼진 거니까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인 걸 풀면 되는데 요거 했잖아 이미.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이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왜? 실수기 때문에 제곱한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무조건 0이 되는 방법은 00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는 B는 C가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최고치 한계수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판별식에 관련된 논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판별식 관련 논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판별식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사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우는 9단원, 10단원 뭐 뒤에 가서 쭉 이 판별식의 논리가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명심하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